병원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그렇지만 환자들이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 어차피 받을 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비를 어떻게 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배째라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상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법보다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사고가 터진 뒤에 병원이 보여주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원래 그럴 수 있다. 기다리면 좋아진다. 우리 잘못은 없다. 다 얘기했다. 성형외과 수술을 통해서 부작용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들입니다. 수술 전에는 그렇게 설명도 잘해주고 연락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나몰라라 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했던 말만 계속하고 다 얘기했다고 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성형외과가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말하지 않는 병원입니다. 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아니면 뭐 설명 의무 위반,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이후 뭐 비대칭이 더 심해져서 어떻게 비대칭을 고치려고 수술했는데 비대칭이 더 심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제 눈에는 비대칭이 더 줄어들었는데요? 라든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감각이 이상해져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병원에서는 절대로 과실 인정하지 않고 수술비 환불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 내미는 당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무료로 재수술 해드리겠다, 아니면은 매주 나오세요,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죠.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병원은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수술을 망쳐놨어요. 이런 의사한테 다시 내 얼굴,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재수술을 했다가 상태가 더 악화돼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귀찮게 하니까 병원에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 얼굴을 그냥 도려냈어요. 사실 이렇게 병원이 재수술 제안하는 거는 환불해주기 싫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따지는 환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술 해주겠다 이러면서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성형외과 수술과 관련된 청구액 자체가 뭐 1,000만 원에서 3,4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변호사 쓸만 하지만 1,500 받으려고 변호사 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것도 아닌 재수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병원에서 만든 면책조항이라는 그런 가짜 방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거의 모든 병원에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기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된 상황에 대해서 제3자한테 발설할 경우에 몇 천만 원, 몇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것까지 받아두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발생할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문구 때문에 내가 정말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포괄적인 면책조항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한테 고지했다는 부분을 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안면 윤곽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랫입술의 감각이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턱끝이 찌릿거리는 그런 통증이 평생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알려야 하는데 사실은 안 알리겠죠. 안 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술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사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성형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비칠 수 있다거나 코끝 피부가 좀 뚫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코가 들려서 돼지코가 되는 그런 사례, 그런 것들 모두 의사가 설명해야만 합니다. 눈성형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부분 붓기가 안 빠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망검하수로 인해서 눈이 잘 안 감길 수도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다 명확히 해야 되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될 겁니다,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고만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동의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구조를 보면은 의사가 없고 자꾸 실장들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병원이 엄청나게 돈만 밝히고 지금 외국인들까지 다 유치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실장은 이제 인센티브를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술을 권유시켜서 성사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고요. 의사는 환자와는 사실 제대로 대화도 안 해보고 메모 몇 개 받아본 상태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죠. 유명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훨씬 비싸게 받죠. 그렇지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환자의 체질, 고민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 이런 거를 환자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아예 없고 그럴 시간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상담실장은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원장님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라고 발을 빼고 의사는 애초에 연락이 닿지도 않죠. 실장이 다 말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제풀에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라, 너 제3자한테 누설할 때 위약금 조항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데다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법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을 하시게 되면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 증명부터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그렇지만 환자들이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 어차피 받을 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비를 어떻게 내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배째라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효과적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항의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혹시 이 환자한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만간 소송이 걸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내용 증명 단계에서 병원이 태도를 바꿔서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그런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쉽지는 않죠. 소송이란 시간은 1년, 2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약간의 비용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보상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성형하러 많이 오시고 저한테도 이제 외국인 분들이 성형 수술 실패한 이유까지도 매일 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 외국인들한테도 저희 병원 오시면은 사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는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오라는 거예요. 웃기죠? 이런 이제 무책임한 병원 때문에 한국 의료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성형수술은 사실은 쇼핑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몸, 내 얼굴인데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엄중한 의료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역시도 당연히 수익 추구하셔야겠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윤리적인 책임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휘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